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뭐 한국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얘기들이 부동산 뭐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집값을 잡는 게 결국 트럼프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 후보가 이 발언했던 발언 내용들, 그의 방향성, 그 다음에 그가 1기 때 지난 그 대통령 기간 동안 보여줬던 어떤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환율이죠.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부 부동산 어떤 하락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고환율은 곧 집값 하락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제 새벽 12시 30분에 캡처한 건데, 지금은 이제 약간 조정된 한 1,400원, 1,390 후반대 요 정도 되고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돌파를 해버려서 뭐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권금리 급등했죠. 급등해서 지금 그나마 4.5 근처까지 당선 후 팍 튀었다가 약간 조금 조정이 돼서 지금 4.3 중반 요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환율이 급등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리 인하 여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금리를 내리면은 우리나라 뭐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고, 미국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하면은 환율이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에 이미 1,400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당연히 한국은행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미 10월 말에 1,400원 근처까지 갔을 때 요게 뭐 요거는 뭐 오해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밑에 발언이 중요하죠.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부족하다, 부족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문제점에 대해서 외환 위기 때 정도로 고환율이 정말 우리나라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냐, 요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고, 저도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지금 우리나라 내수의 문제로 봤을 적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문제로, 미국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놓였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부동산 입장에서 봐도, 부동산 측면에서 봐도 지금 가상금리를 굉장히 높인 상황에서 그나마 금리가 낮아질 어떤 기대감, 그런 가능성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뭐 은행채나 여러 가지 채권금리도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코픽스 금리 이런 것도 내려가고 하면서 가상금리를 좀 높인 상황에서도 금리가 어쨌든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내년도에 가상금리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은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담보대출 금리가 혹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이런 기대를 좀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보니까 올해는 일단은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고, 내년에도 좀 그 타이밍이 늦어지지 않을까,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 차원, 그다음 뭐 대출 여력 차원에서 조금 부담이 좀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핵심 내용들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환율 상승을 전망을 합니다. 물론 사실은 트럼프는 고환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 있어서 결국 환율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트럼프 당선은 환율 달러 강세로 간다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도 베팅을 하니까, 환이라는 것도 투자 상품 중에 하나니까 베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의 어떤 전망이 되고, 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속도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환율 때문이죠, 환율.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추면은 그 금리를 낮출 적에 환율이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채권금리가 낮아지면서 미국이랑 채권금리 어떤 차이가 벌어지면서 어떤 환율이 높아질 압박을 받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한 번 했을 적에 그때 일시적으로 금리가 환율이 낮아졌어요. 1300 뭐 한 초반까지 130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창용 총재가 지금 환율이 조금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 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환율이 갑자기 1400원까지 뛰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금리 인하를 더 하기가 되게 어렵죠. 더해서 1450원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급등 시에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부족하다. 물론 이 환율이 급등한다고 해서 외환 위기 때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냐, 혹은 경제 위기가 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고, 저도 그럴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여력이 감소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내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좀 복합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 근본적으로 좀 우려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조금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일단 고환율,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환율이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달러가 올라가서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는 거랑 원화 가치 자체가 무조건 완전 곤두박질 치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지금은 달러가 올라가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해야겠죠. 지금 한국만 완전 그 환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올 텐데, 집값과도 굉장히 복합적인 관계인데, 이게 이제 오늘은 저희 이제 부동산 방송이니까 이게 핵심인데,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이런 고환율이 오래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타격을 줘왔고, 성장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집값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침체에 빠지면서 집값도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하향하게 되는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굉장히 과장이고 왜곡이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환율과는 되게 무관하게 지금까지도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상관관계로 딱 맺기에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올랐을 적에 좀 중기적으로 봤을 적에 결국은 성장률이 꺾였을 적에 금리부터 떨어지니까,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의 유동성으로 들어가서 밀어 올리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꽤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고 해서 집값에 딱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은 집값에 좋을 게 없다. 우리나라 성장에 좋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고환율이 됐으니까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혹은 지금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진 않다라는 것을 뒤쪽에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그래프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혹은 그 전부터 고환율이 오면은 부동산 시세가 무조건 꺾인다. 바로바로 꺾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2006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환율과 부동산 시세, 서울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뽑아봤는데, 이게 역외관계를 띈다고 좀 보기가 어렵죠. 환율이 급등할 적에 집값도 급등. 그러니까 이게 경제와 결국은 연관이 되잖아요. 보시면은 전혀 다르게 환율이 들쭉날쭉할 적에 집값은 그냥 우상향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환율과 굉장히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최근 뭐 이 코로나 때 이후로는 사실은 굉장히 커플링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반대로 디커플링의 반대, 역외관계가 아니고 정외관계를 보이는 흐름도 보였죠. 환율이 올라갈 적에 집값도 급등하고, 환율이 내려올 적에 집값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환율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전체 경제 상황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지, 환율이 원인이 되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전체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 한국 경제 상황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환율이 원인, 집값이 결과, 이렇게 돼서 환율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환율이 내렸으니까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적인 부분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뭐 글들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거 그래프를 봐도 전혀 뭐 그런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은 정외관계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잉선동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은 집값이 떨어진다 아예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환율이랑 종합적으로 가장 큰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고점을 찍으니까 폭락이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때 환율이 고점 찍으니까 집값 폭락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은 반대로 보면은 요 시기에 환율과 역외관계를 찐 게 아니고 환율과 같이 갔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시대에 정말 환율이 항상 오를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으로 전망을 하는데 과연 정말로 트럼프 시대 환율이 항상 오를까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트럼프 1기 시대에 제가 환율을 체크해 본 겁니다. 이렇게 뽑아 본 거예요. 보시면은 요때가 이제 그러니까 당선 후 취임하지. 당선 딱 되고 고환율로 확 올라갔어요. 몇 달 동안. 요때의 임팩트 너무 세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환율이 급등한다 이렇게 얘기를 뭐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로 몇 달간 급등한 다음에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요쯤에서 급락하고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유연하게 좀 정책을 많이 이렇게 펴는 편이거든요. 대외 활동이나 뭐 국제관계, 관세 뭐 이런 것도 그때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굉장히 비즈니스맨처럼 이렇게 막 조율을 하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지 계속 고환율 쪽으로 압박을 주고 이러는 편이 아니고 심지어는 트럼프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으로도 저환율을 원합니다. 저환율. 그러니까 그 저환율을 원한다라는 것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지 미국이 수출을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이 트럼프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환율이 낮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 가지 정책들, 트럼프가 말하는 정책들,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고환율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원하는 것은 저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트럼프는 무조건 고환율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취임했을 적에도 초기 취임하고 급등했지만, 한 1년 반 정도는 환율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흐름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환율이 오른다라고 할 수 없고 계속 그때 경기에 따라 또 달라지고 우리나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럴 것이냐.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또 하나 금리는 과연 금리는 올라갈까? 이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채권금리가 장기 채권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고금리 시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미국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아서 이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적에 이렇게 확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미국보다 더 그 아래 조정을 많이 받아서 트럼프 당선 전보다 오히려 지금 금리가 낮아요. 채권금리가. 국고채 금리 우리나라 유동성을 대표하는 3년물 금리가 우리나라 유동성을 대표하는 그런 금리인데 그 금리가 트럼프 당선 전보다 지금 더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 경기가 3년 동안의 경기가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채권금리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적인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 금리는 올라갈 것 같지만 그것은 이제 미국이 잘 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미국을 강하게 만들 것 같으니까 달러도 올라가고 미국 금리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년물 그 은행채 금리도 지금 고점 찍었다가 뭐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이었다가 조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의 상황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던 간에 그냥 상황 자체만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고금리가 유지될 거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채권 시장을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 그런 흐름이 보이면은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현상적으로는 금리는 오히려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고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로 봐도 1기 트럼프 시기에 오히려 이때 무역 분쟁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 때 코로나 때 제로 금리 하기 전에도 이미 초저금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트럼프 시기에 이미 초저금리가 됐고
요때 트럼프가 미국 경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미국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 돌입하니까 연준 의장한테도 왜 금리 안 내리냐, 왜 저금리 안 하냐 이걸 압박을 줬을 정도로 트럼프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금리 압박도 많이 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항상 금리가 올라가고 항상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미국이 잘 되고 미국 우선주의로 계속 잘 나갈 거냐 이것도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트럼프 1기 시대의 요 채권금리 흐름을 봐도 지금 취임 전보다 오히려 나중에 훨씬 내려갔죠. 그래서 이것도 항상 장담할 수 없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코로나 전에도 이미 굉장히 저금리 시대로 왔거든요. 그다음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봐도 트럼프 요 코로나 전에 이미 한 2% 중반까지 떨어진 담보대출 금리가 2% 중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근데 이 취임 그러니까 당선되고 취임 직전에 이 어떤 언론들은 초저금리 시대는 안녕이라고 마치 지금처럼 이렇게 장담을 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고금리 시대 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트럼프 시대 중간에 초저금리, 더 초저금리 시대로 갔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유지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적에 어떻게 될 거라는 스테레오타입들은 분명 존재해요. 여기도 저금리,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저금리 시대가 없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어떤 언론에서도 이제 저금리 시대는 없고, 부동산 뒤쪽에 부동산 기사도 좀 보여드릴 테지만 당시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되게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과연 그런 스테레오타입대로 움직이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당선되고 랠리를 일단 당선되고 취임하고 랠리를 탔거든요. 오히려 랠리를 타고 물론 우리나라 경기가 꺾이면서 좀 안 좋아지고 코로나 때 올라가고 이런 시기를 반복했는데 취임 직전보다 오히려 항상 위에서 놀았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항상 이렇게 요때 무역 분쟁 터지고 한번 확 폭락하긴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항상 우리나라 주가도 위에서 놀았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놀았고 요 한 트럼프 취임 이후 한 1년 반 정도 랠리를 탔다. 그리고 부동산 트럼프 1기 시절에 서울 집값을 보면은 계속 올랐어요. 중간에 요 우리나라의 이슈, 우리나라의 공급 이슈 9.13 대책 요게 터졌을 적에 꺾이는 시기를 제외하면은 계속 올랐습니다. 코로나의 유동성으로 퍼뜨리기 전에 계속 올랐죠. 그리고 요때 요 트럼프 1기 시절 당선 딱 되고 나서 언론이 113 대책보다 트럼프가 더 무섭다. 그러니까 113 대책이 당시 박근혜 정부가 되게 야심차게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꽤 강력한, 당시 기준 꽤 강력한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책보다도 트럼프가 더 무섭다. 트럼프가 더 집값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한파, 부동산 124 리서치 센터에서 금리 인상과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는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 금리 인상과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 뭐 이런 것들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워딩이나 어떤 우려나.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크다. 내년부터 집값 하락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까지 오르면 대출과 상환의 부담을 커지는 하우스 푸어들이 늘어날 것. 이렇게 예상을 했고 다른 기사를 봐도 트럼프 당선번으로 국내 부동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속도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많은데 일부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됐을 적에도 트럼프의 어떤 스테레오타입들, 어떤 편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이나 다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집값은 완전히 랠리를 탔죠. 이게 트럼프 때문이니까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트럼프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이 뭐 잡히지도 않았고 트럼프가 밀어 올리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단은 자체적인 요인이 훨씬 강하게 작용을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2기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만약에 진짜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버틸 수 없죠. 그 정도 상황까지 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집값은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상황과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로 완전 독야청청하게 이렇게 흘러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물론 고금리 쇼크 이럴 때는 같이 갔지만 그때는 또 트럼프 시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주식도 지금은 굉장히 안 좋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일단 당장은 어떤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어떤 배팅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것들 같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값 요 그래프 한번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 트럼프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물론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긴 주택담보대출금리 보면은 올라가긴 했지만 뭐 한 3% 초반에서 3% 중반 정도로 올라간 수준이지 뭐 급등한 것도 아니고 급등 찍고 오히려 급락한 이런 흐름들. 그래서 이것도 예측과는 달랐고 그런 흐름이 집값을 계속 밀어 올렸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가 상승, 환율 상승, 뭐 비용 상승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내 공사비도 올라갈 우려가 있다. 이걸 건설위에서 발표를 했고 공사비라는 것은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뭐 밀리거나 혹은 중단되면서 공급 부족이 한동안 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이 문제가 공사비 상승 문제가 지금 조금 해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공사비 상승이 이렇게 꺾였어요, 상승률이.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갈 경우에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이렇게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되게 세부적이고 뭐 다방면에 여러 가지 방향의 어떤 요소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한쪽으로만 어떻게 트럼프 당선 혹은 국제 어떤 상황이 한쪽으로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는 고환율이나 고금리가 와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뭐 환율이 높으니까 급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트럼프가 집값을 엄청 띄울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양쪽 다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그 과거 사례들을 진짜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집값 내려갈 거라고 하고 누군가는 또 일기 시절에 결국은 밀어 올렸다, 뭐 유동성도 오히려 풍부하게 됐다 이러면서 급등기가 있었더니 이게 반복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양쪽 다 너무 극단적인 어떤 주장인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너무 집값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강력한 어떤 인과관계를 뽑기에는 애매하다. 과거를 봐도 그렇고 어떤 현상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어떤 저는 결론을 내고 있고, 물론 이 결론만 내려고 하려면 하나만한 얘기인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어떤 과거 히스토리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일부는 편견에 가까운 것들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펀더멘털이 꺾이는 일이 계속 장기적으로 생기면은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안 오길 바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부동산뿐이 아니고 좀 대응을 잘해서 무조건적으로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요게 전제는 깔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꺾이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 경제 펀더멘털이 꺾이는 일이 아니면은 개별 요소 하나하나들은 그 요소 하나하나도 섣불리 지금 그냥 스테레오 타입 가지고 예단하기도 어렵지만 각 개별 요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것도 인과관계가 딱딱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어떤 상황들 뭐 그런 것들과 별개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 그 자체의 수요와 공급, 수요의 쏠림, 뭐 공급의 부족, 뭐 어떤 수도권 집중 현상 이런 것들에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서 향후 전망을 하고 요런 어떤 트럼프나 어떤 국제적인 요런 요소들도 물론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참고를 하지만 너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거다, 위로 갈 거다, 아래로 갈 거다 휩쓸리지는 마셨으면 한다라는 약간 저는 중심 잡기 차원에서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뭐 다양한 정리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앞서 설명드린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도 이랬었구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이제 어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심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